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오늘은 유채기가 진행하고 있는 항고 신청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으로 민사와 형사 모두 항고가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이번에 로펌을 바꿔서 유채기는 항고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채기는 의대 교수이자 대형병원 의사이며 정말 지겹네요. 유채기가 아플 때 제가 지극정성 간호를 했으나 제가 병에 걸려 투병하는 동안에 유채기는 간호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나를 유기했고, 연구비를 횡령한 돈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내가 사준 벤츠를 상간녀에게 주었고, 재판에 위조한 증거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고 변호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유채기는 나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폭언을 들어오다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하던 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하네요. 당시에 저는 스스로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에 잠식당해 있었고, 몸을 일으키지도 못해서 이불 위에 소변 실수를 하기도 했고, 마약성 진통제를 수시로 복용하면서 밥도 스스로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 걷지도 못해서 의사는 휠체어를 타야 할지 모른다고 저를 경고하기도 했었죠. 저는 몸이 그런 상태에서 일단 폭언을 할 기운조차도 없었고, 말다툼을 하면서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그랬고, 유채기는 바로 집을 나갔으며, 집을 나가면서 경제력이 없는 저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끊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작성한 글에 의하면 부부는 상호간에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채기는 집을 나가서 저를 유기한 것이 사실이고, 작년 4월 18일 변호사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입니다. 이게 거짓이라고 계속 우길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연구비를 횡령한 돈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미 증거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사진 자료부터 시작해서 제보받은 자료까지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를 못할 정도거든요. 무슨 자신감으로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저는 그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벤츠를 사준 것의 증거는 오늘 이혼 서면으로 제출을 했고, 저희 변호사가 제가 정확하게 5,156만 1,000원까지 유채기에게 입금을 해준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1,000원까지 왜 해서 얘한테 돈을 줬는지 정말 저는 호구가 맞더라고요. 제가 유채기한테 이 돈을 줬고 그 돈이 바로 차량 판매회사에 보낸 입금 내역까지 있으니, 사실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재판에 위조한 증거란 꼬붕이랑 카톡 대화 내용의 앞뒤 부분을 재판 중에 제가 끊임없이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데 왜 그들은 제출하지 않았는지 제가 계속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고 외면했죠. 만약 증거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꼬붕이와의 그 대화 내용을 앞과 뒷부분을 지금이라도 Y로부터 인간 새끼라고 불리며 학대를 받고 살아오던 남자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면상은 좀 화면에 안 나오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 화면빨이 너무 잘 받지도 못하고 살이 찐 것인지 삶아서 부러터진 돼지머리가 연상돼서 진정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이건 유튜브 선배로서 이 정도 조언은 비난으로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화면 모습을 다시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면서 자기 객관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벤츠 자동차 구입 대금을 저한테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상간년이 출퇴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내가 돈을 주면 상간년타라고 뼈빠지게 일해서 준 것도 아닌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서 제가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유채기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네요. 1심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님을 개무시하는 건가요? 이 무슨 거짓이라는 주장이 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분명히 게시물에는 비록 감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내가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관적인 감정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판사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거짓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거는 정말 판사님한테 제가 일러야겠네요. 좀 명예훼손으로 얘 좀 고소 좀 하시라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1심 판결을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이렇게 무시를 하는 행위는 무슨 행동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곳장 내용입니다. 게시물에 비열한 인간, 다 늙어빠진 H, 늙어빠진 살쾡이, 그 남자 여자 돈 되게 좋아하거든. 아마 어느 날 갑자기 너를 미친년으로 물면서 너 모르는 곳으로 오피스텔을 옮길 거야. 그게 그 사람 패턴이거든. 넌 애가 왜 이렇게 비열하니? 너 정말 끝까지 똥을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니는구나. 등과 같이 원색적인 발언으로 유채기를 모욕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요. 일단 그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모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한다는 것을 상상하니 정말 웃겼습니다. 일단 비열한 짓거리를 하는 유채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비열한 것을 비열하다고 말도 못하는 세상인지 그런 비열한 짓을 하지 말던지 그리고 다 늙어빠진 H, 늙어빠진 살쾡이 그럼 나이 먹은 유채기를 젊은 H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늙은 사람을 늙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모욕이 되죠? 유채기가 여자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제가 이번에 유채기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증거로 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결혼 생활 중에 얼마나 호구짓을 했는지 저는 사실 유채기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배우자의 통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봤는데 정말 기가 차서 제가 뒤로 넘어갈 뻔했죠. 이 저의 호구 스토리를 다음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 미친년으로 몰면서 집을 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피스텔을 얻는 것. 이거는 지금 저한테 한 행동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고요. 이건 정말 사실인데 이게 왜 모욕적인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면에 저를 계속 미친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을 나갔고 아무도 제가 특히 모르는 곳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소송을 하는데 자기네 집 부모님 집 주소를 계속 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오피스텔의 호수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모욕적인가요? 그리고 유채기가 똥 싸질러 다닌다는 거는 진짜 똥을 싸질러서 제가 유채기가 차린 회사 제가 폐업을 해야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재판 대응하는 것도 벅찬데 그 회사 정리까지 하려니 엄두도 안 나고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이게 똥 싸지른 거지. 그러면 정중하게 왜 저의 명의로 회사를 차리고 뒤처리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했네요. 제가 유튜브에 유채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유채기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 변호사 양반 판결문은 읽어보셨는지요? 1심 판결문을 다시 숙지하시고 판결을 내린 판사님 모욕은 좀 그만합시다. 난 내가 경험한 사실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던지 아무 증거도 없이 자꾸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변호사 양반?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한 곳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댓글 삭제의 의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댓글에는 유채기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 직업, 저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댓글은 악의적인 주장에 의하여 유채기를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고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유채기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유채기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여 그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댓글에 자신을 모욕하는 글이 있으면 댓글을 단 사람에게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댓글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유채기의 쪼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브런치 글을 쓴 카카오는 저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놓고 또 유튜브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채기는 카카오 정도는 자기가 상대할 만하다 생각을 하고 유튜브는 이제 미국 기구 글로벌 기업이라서 자신이 상대할 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게시자가 댓글을 방조했다는 말은. 대한민국 상위 0.1% 정도라면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카오는 저랑 같이 소송하고 유튜브는 소송하지 않는 그의 심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카카오한테 얘기해 줄까요? 좀 열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카카오 분발하자. 유튜브 정도로 우리 유채기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뭐 장원영님처럼 미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댓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고소를 하던지 소송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1억 정도 해야지 상위 1% 아닌가요? 썩은 과자가 자신 있게 손해배상 청구 1억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동안 고소와 소송을 많이 해갖고 변호사에게 돈이 다 털려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놀 그릇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무튼 저는 처음 봤습니다. 포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건 봤어도 게시자에게 댓글을 방조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거는 것은 그리고 유채기가 잊고 싶어하는 흑역사일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거든요. 유채기가 유튜브 채널 만들고 나서 제 게시글에 댓글 달면서 영상 홍보했던 사실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채널에 와서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는 유채기. 역시 끝까지 저를 등쳐먹는 버릇은 고치지 못한 듯 합니다. 댓글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싶으면 애초에 제 채널에 와서 댓글로 자기 채널 홍보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변호사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H입니다 라는 채널의 존재를. 유채가 변호사에게는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해야 돼. 항고장에 로펌 이름 적고 변호사들 이름 줄줄이 올려놨던데 이 항고장이 걔들의 흑역사가 될 수 있겠던데 만약 너의 H입니다 영상을 보고도 이런 항고장을 썼다면 궁금하다. 대체 얼마를 주면 변호사들이 자신의 영혼까지 털어가면서 그런 항고장을 쓰는지 돈을 대체 얼마나 쓴 거니? 내가 변호사라면 아무리 너의 지인이라고 해도 난 이런 변호 안 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해. 아직도 네가 교수라고 믿고 네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지? 넌 법원이 인정한 공식 불륜남이야. 이걸 악의적 주장이라고 하다니 정말 답답하다. 그럼 제가 댓글을 일일이 보고 유채기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하나 지우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댓글 관리 좀 해달라고 시급을 책정해서 알바비라도 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무료로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유채기처럼 쪼잔하게 유아용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댓글도 쓰지 못하게 막아야 했었나요? 이런 뭐 그지 같은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불륜과 횡령에 대해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채기가 불륜을 한 것은 법적으로도 판결이 난 사건이고 횡령 또한 수많은 제보와 제가 가진 증거들이 모두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을 악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륜남을 불륜남이라고 부르는 게 잘못되고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을 준 것인지 애초에 불륜남 소리가 그렇게 수치스러우면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의 콘텐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다고 하는데 원래 불륜 저지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사람들 그런 얘기 참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12페이지 항고장인데 일단 내용이 길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 아주 재밌는 항고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항고장 뒷부분은 더 재밌으니 영상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